고려시대 무역항으로 중국, 일본, 아라비아 상인들과 무역을 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고려시대 무역항으로 중국, 일본, 아라비아 상인들과 무역을 했던 곳은 병란도입니다. 세계인이 부르는 대한민국의 이름 코리아는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세계인이 부르는 대한민국의 이름 코리아는 고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리아가 된 유래는 무엇입니까? 외국인들에게 고려라는 발음이 어려워 코리아가 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삼국사기는 누구에 의해 편찬되었습니까?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삼국사기는 김부식에 의해 편찬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삼국사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삼국사기를 만든 사람은 김부식입니다. 고려의 학자 김부식이 삼국시대의 역사를 정리해 만든 책은 무엇입니까? 고려의 학자 김부식이 삼국시대의 역사를 정리해 만든 책은 삼국사기입니다. 고려시대의 문화재를 말해보세요. 고려시대의 문화재는 팔만대장경, 직지심체요절, 고려청자 등이 있습니다. 고려의 성립 과정을 말해보세요. 고려의 성립 과정은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워 민족 통일을 다시 이루었으며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의 이름도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담아 고려라고 지었습니다.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커다란 변화와 영향을 주었던 나라는 무엇입니까?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커다란 변화와 영향을 주었던 나라는 조선입니다. 조선의 일대 왕으로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조선을 세운 인물은 누구입니까?
조선의 일대 왕으로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조선을 세운 인물은 이성계입니다.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이성계입니다. 조선시대의 통치 이념은 무엇입니까? 조선시대의 통치 이념은 유교입니다. 지금의 서울을 말하며 조선의 도읍지는 어디입니까? 지금의 서울을 말하며 조선의 도읍지는 한양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된 조선시대의 최고 법전으로 성종 때 완성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된 조선시대의 최고 법전으로 성종 때 완성이 된 것은 경국대전입니다. 성종 때 완성된 조선 최고의 법전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은 무엇입니까? 성종 때 완성된 조선 최고의 법전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은 경국대전입니다. 조선의 건국 과정을 말해보세요. 조선의 건국 과정은 이성계는 한양을 도읍으로 옮기고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조선을 세웠습니다. 조선 4대 왕으로 훈민정음 창제, 과학기술 및 문화 발전에 힘쓴 왕은 누구입니까? 조선 4대 왕으로 훈민정음 창제, 과학기술 및 문화 발전에 힘쓴 왕은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선 세종 때 궁중에 설치한 학문 연구기관은 무엇입니까? 조선 세종 때 궁중에 설치한 학문 연구기관은 집현전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어 반포한 우리나라 고유의 글자이며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종대왕이 만들어 반포한 우리나라의 고유의 글자이며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훈민정음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과학기구로 비가 내린 양을 재는 기구는 무엇입니까? 조선시대의 과학기구로 비가 내린 양을 재는 기구는 치국이입니다. 조선시대 발명품으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조선시대 발명품으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는 치국이입니다. 조선시대 과학기구로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천문 관측 기구는 무엇입니까? 조선시대 과학기구로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천문 관측 기구는 혼천의입니다.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조선시대 천문 관측 기구는 혼천의, 그리고 그 앞전에 신라시대 천문 관측 기구가 있었죠. 신라시대 천문 관측 기구는 첨성대,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첨성대, 이 두 가지를 비교하셔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과학기구로 물의 흐름을 이용해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는 무엇입니까? 조선시대 과학기구로 물의 흐름을 이용해 조선시대 과학기구로 물의 흐름을 이용해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는 자경루입니다. 조선시대 과학기구로 해의 그림자에 따라 시간을 알려주는 해시계는 무엇입니까? 조선시대 과학기구로 해의 그림자에 따라 시간을 알려주는 해시계는 앙부일구입니다. 세종 때에 장영실, 이천, 김조 등이 만든 시간을 알려주는 기구로 해시계라고도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종 때에 장영실, 이천, 김조 등이 만든 시간을 알려주는 기구로 해시계라고도 부르는 것은 앙부일구입니다. 조선 전기 세종 때
과학기술 발전에 큰 공을 세운 과학자로 자경루, 혼천이 등 위대한 발명품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선 전기 세종 때 과학기술 발전에 큰 공을 세운 과학자로 자경루, 혼천이 등 위대한 발명품을 만든 사람은 장영실입니다. 조선시대 자경루, 앙부일구, 치국이 등의 발명품을 만든 과학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조선시대 자경루, 앙부일구, 치국이 등의 발명품을 만든 과학자의 이름은 장영실입니다. 백성들이 잘 살고 나라가 튼튼해지는 방법을 연구한 학문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잘 살고 나라가 튼튼해지는 방법을 연구한 학문은 실학입니다.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나라를 다스리거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 학문은 무엇입니까?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나라를 다스리거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 학문은 실학입니다. 조선 후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연구한 실용적 학문은 무엇입니까? 조선 후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연구한 실용적 학문은 실학입니다. 임진왜란에서 일본의 침략에 맞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마지막 전쟁인 노량대첩에서 전사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임진왜란에서 일본의 침략에 맞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마지막 전쟁인 노량대첩에서 전사한 인물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에서 유명한 장군 3명 중 거북선을 만들었던 한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임진왜란 3대 대첩에서 유명한 장군 3명 중 거북선을 만들었던 한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조선시대 장군으로 난중일기의 저자이며 임진왜란 때 거북 모양의 전투선인 거북선을 이용하여 왜구를 물리쳤던 장군은 누구입니까? 조선시대 장군으로 난중일기의 저자이며 임진왜란 때 거북 모양의 전투선인 거북선을 이용하여 왜구를 물리쳤던 장군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거북 모양의 전투선은 무엇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거북 모양의 전투선은 거북선입니다. (1592년부터 1598년) 일본의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은 무엇입니까? (1592년부터 1598년) 일본의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은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은 한산도 대첩, 행주 대첩, 진주 대첩입니다. (1592년) 한반도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크게 무찌른 전투는 무엇입니까? (1592년) 한산도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크게 무찌른 전투는 한산도 대첩입니다. 임진왜란 때 진주성의 조선군과 백성들이 일본군을 물리친 싸움은 무엇입니까? 임진왜란 때 진주성의 조선군과 백성들이 일본군을 물리친 싸움은 진주대첩입니다. 임진왜란 때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크게 물리친 싸움은 무엇입니까? 임진왜란 때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크게 물리친 싸움은 행주대첩입니다. (1598년) 임진왜란의 마지막 싸움으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해전은 무엇입니까? (1598년) 임진왜란의 마지막 싸움으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해전은 노량대첩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진중에서 쓴 일기는 무엇입니까? 충무공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진중에서 쓴 일기는 난중일기입니다.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에서 승리를 이끈 장군은 무엇입니까?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에서
승리를 이끈 장군은 권율 장군입니다. 조선 후기에 김정호가 만든 한반도 지도는 무엇입니까? 조선 후기에 김정호가 만든 한반도 지도는 대동여지도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로 목민심서의 저자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선 후기 실학자로 목민심서의 저자인 사람은 정약용입니다.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지 않고 문호를 굳게 닫아 서로 통하지 않는 쇄국 정책을 실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지 않고 문호를 굳게 닫아 서로 통하지 않는 쇄국 정책을 실시한 사람은 흥선대원군입니다. 고종 때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불평등 조약인 것은 무엇입니까? 고종 때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불평등 조약인 것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개화파가 개화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목표로 일으킨 정변은 무엇입니까? 개화파가 개화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목표로 일으킨 정변은 갑신정변입니다. 근대 국가에 걸맞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개혁은 무엇입니까? 근대 국가에 걸맞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개혁은 가부개혁입니다.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에 달았던 북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줄 목적으로 대궐 밖에 달았던 북은 신문고입니다.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에 달았던 신문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에 달았던 신문고는 북입니다.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에 달았던 신문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면 북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에 달았던 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면 신문고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헷갈리니까 잘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역대 왕과 왕비의 무덤이 보존되어 있는 유적지며 세계유산으로 지정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조선시대의 역대 왕과 왕비의 무덤이 보존되어 있는 유적지이며 세계유산으로 지정받은 것은 조선왕릉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로 조선 중기 광해군의 정치가이자 학자였던 허균이 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로 조선 중기 광해군의 정치가이자 학자였던 허균이 지은 것은 홍길동전입니다. 한국의 세계유산을 말해보세요. 한국의 세계유산으로는 종묘, 불국사, 수원화성, 석굴암, 남한산성 등이 있습니다. 조선문화유산에 대해 말해보세요. 조선문화유산으로는 훈민정음, 치국이, 자경루, 앙부일구, 혼천이 등이 있으며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이외에 과거에 있었던 나라의 이름을 한 개 이상 말해보세요. 우리나라의 과거의 이름은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조선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대한 독립을 외치던 만세운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대한 독립을 외치던 만세운동은 3.1운동입니다. 1919년 서울 탑골공원에서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제의 압박에 저항했던 대규모 만세운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919년 서울 탑골공원에서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제의 압박에 저항했던 대규모 만세운동은 3.1운동입니다. 3.1운동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식민 통치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일어난 운동이었으며 우리나라 전체에서 일어난
자주적인 항일 독립 운동입니다. 삼일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 세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3.1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 세워진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임시정부는 일본의 탄압에 한반도를 떠나 조국의 광복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정부를 만들어 일본과 싸우고자 1919년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